안녕하세요, 별그물입니다. 저는 글을 쓰는 작가이고 영화 커뮤니케이터이기도 합니다. 저는 영화를 통한 더 흥미롭고 풍성한 커뮤니케이션을 다양한 방식으로 실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의 일환으로 영화 에세이를 쓰는 글쓰기 커뮤니티 2개, 삶을 위한 영화 에세이 쓰기 클럽과 고전 영화 읽고 글쓰기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면서 느낀 점들이 많았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면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시다면 글쓰기 모임에서 꼭 활동하시길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글쓰기 실력을 높이는데 글쓰기 모임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감독 아네스 바르다는 영감, 창작, 공유를 삶의 3가지 원칙으로 꼽습니다. 바르다에게 공유는 그저 창작 이후에 진행되는 부가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바르다는 사람들과 창작물을 나누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 창작을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창작물의 공유 과정은 거꾸로 아네스 바르다의 영감과 창작에 새롭고 남다른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영감과 창작 공유는 선순환하며 서로를 강화합니다. 글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쓰기 모임에서 내 글을 발표하거나 낭독하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받는 과정은 내 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새로운 영감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촉진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계속 글을 쓸 수 있는 동기도 부여합니다. 처음에는 피드백이 두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피드백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글쓰기 모임이 글쓰기 실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글쓰기 역량을 향상시킨다고 할 때는 객관적인 차원과 주관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가령 문법이나 기본적인 문장력, 글의 논리적인 구조 같은 것들은 훈련을 통해 객관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한 편의 글이 독자의 마음에 닿을 때 그런 객관적인 차원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객관적인 비평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되는 작품들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평은 그 작품이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는지 온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쁜 남자나 나쁜 여자를 사랑하는데 분석적이고 비평적인 관점은 그들이 얼마나 몹쓸 인간들인지는 설명할 수 있어도 그럼에도 왜 우리가 그를 사랑하는지는 논증할 수 없습니다. 글쓰기 교사가 어떤 글을 읽고 이 글은 느낌이 너무 좋은데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설명하긴 어렵네 라고 말하면 대단히 무책임한 교사로 비칠 겁니다. 그래서 글쓰기 교사들은 글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과 느낌보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잘 쓴 글, 못 쓴 글이라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글쓴이는 정작 자기 글이 독자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정서와 감흥을 자아내는지에 대해서는 적절한 피드백을 듣지 못합니다. 가령 객관적인 차원에서 논리적으로는 좀 엉성하지만 독특한 문체와 리듬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흥미로운 글을 쓴 사람은 그때 자기가 글을 못 썼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문장력이나 글을 논리적으로 조밀하게 구성하는 측면 같은 것에서 교사의 지도가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쓴이가 자기 글의 개성을 발견하고 자신만의 문장과 스타일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 명의 권위자가 내리는 객관적인 평가보다 서로 다른 취향과 가치관을 지닌 다양한 사람들의 살아있는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글쓰기 모임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글쓰기 전문가라 불리는 피터 엘보는 저서 글쓰기를 배우지 않기 해서 이에 대한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그는 교사로 참여했던 글쓰기 프로그램에서 장황하지 않고 깔끔한 문장, 요점 중심으로 명료하게 구성된 단락들, 전체적으로 뚜렷하고 논리적인 구성, 설득력 있는 논증과 근거자료 같은 이상적인 장문의 기준을 세워놓고 학생들의 글에 점수를 매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몇 년 후 그런 평가가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학교 현장에서도 교사들이 학생들의 글에 대해 자신의 반응을 정확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주지 않는데 이는 그런 반응이 엉뚱하거나 변덕스럽거나 서툴거나 공정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확실한 이야기만 해주려 한다. 글이 어디가 잘못됐고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 알려주는 것이다. 좋은 글과 나쁜 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반응을 적당히 섞어서 어떤 식으로든 비판과 조언을 전해주는 셈이다. 하지만 진실한 반응은 여전히 교사의 마음속에 감춰져 있고
글쓰기에 관한 그의 이론이나 입장이 별로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느 학생의 글을 읽다 그의 미사여구와 장황한 어법에 대해 지적했다고 하자. 그의 어법은 실제로 장황하고 화려한 미사여구로 가득 찬 글이 있다. 그런데 나는 학생의 못마땅한 어법이 내가 그 글을 비판하는 진짜 이유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내게 거슬린 것은 다른 문제인데 딱히 그 이유를 몰라 미사여구가 좋은 트집거리가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는 미사여구가 주범으로 보이는 건 맞지만 그가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려 그렇게 썼을 수도 있다. 그 학생은 일부러 그렇게 쓰며 즐거웠고 나름 올바른 생각을 가진 독자라면 그런 글을 얼마든지 재밌게 읽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 자신이 그런 화려한 어법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도무지 그런 글을 재밌게 읽을 수가 없었고 이런 이유로 글을 못마땅하게 느꼈을 수도 있다. 피터 엘보는 그래서 교사 없는 글쓰기 모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 무작정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반응을 추종하기보다는 반대로 최대한 주관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필자와 독자 사이의 전반적인 소통이 훨씬 더 진솔해지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이 학생들의 글쓰기에 좀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았다. 그리고 훨씬 더 재미있었다. 또한 나의 이해 능력을 높여주는 것 같기도 했다. 주관적인 시각으로 평을 쓰기 시작했을 뿐인데 그로 인해 학생들의 글 속에서 무척 흥미로운 점, 게다가 학생에게도 도움이 되는 점을 포착할 때가 많았다. 그런 것들은 내가 전문가답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태도에 집착했더라면 끝내 알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다양한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피드백을 제시해주는 교사 없는 글쓰기 모임이 교사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글쓰기 프로그램보다 참여자들의 글쓰기 역량을 높이는데 훨씬 유익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글쓰기 모임에서는 여러 사람에게서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눈치를 보며 글을 쓰게 될 것 같지만 피터 엘버는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차차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충분히 많은 피드백을 받아서 마침내 당신의 글이 독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고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믿을 만한 감각을 터득하게 된다. 실제 독자들이 당신의 글을 어떻게 느끼고 경험하는지 알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교사 없는 글쓰기 모임은 남들이 과연 내가 쓴 글을 좋아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걱정을 덜 수 있게 해준다. 자신이 쓴 글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반응은 천차만별이다. 한 모임에 속한 모든 사람의 마음에 꼭 드는 글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침내 글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보다는 그들의 생각과 느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점차 독자들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무엇이 좋고 나쁜지 스스로 판단하게 되면서 독자들의 목표가 아니라 필자로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들의 인상과 반응을 활용하게 된다. 당신은 독자의 반응이 궁금하고 그 반응으로부터 뭔가를 배우지만 그렇다고 독자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게 된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는 상태에 이를 때 글쓰기는 진정 자유로워진다. 이런 반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글의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의 피드백을 받는 게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피터 엘보는 이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시합니다. 교사 없는 글쓰기 모임에서는 남들이 자신의 글을 읽어준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대할 수 있는 진정한 효과는 어찌 보면 독자들이 자신보다 주제적으로 열등하다는 사실에 있다. 그 독자들은 글을 읽으며 실수를 하고 교사라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의미를 놓치기도 한다. 그렇다 보니 실제 독자가 당신의 글을 읽다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나 지점을 더 잘 알려준다. 이 경우 독자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글에 대한 기준에 비추어 어떤 부분이 어색한지 지적하는 게 아니다. 그들은 실제로 글을 읽으며 이해하기 힘들거나 설득력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다양한 성향의 독자들은 당신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이상적인 통로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글쓰기 수업의 독자들은 어떤 대목에서 이해가 어려워 지지부진한지, 어떤 부분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지 제대로 짚어주게 된다. 이런 모임에서는 글쓴이의 주제에 관해 아는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 더 도움이 된다. 글쓰기 모임은 글쓰기 교사가 줄 수 없는 글에 대한 풍성한 영감과 창의적 아이디어, 다양한 태고의 가능성을 제시해줍니다. 저도 2년 넘게 글쓰기 모임을 운영하면서 하나의 글에 대한 반응이 정말 다양하다는 걸 체감했습니다.
잘 쓴 글이다, 못 쓴 글이다 같은 객관적인 평가보다는 그런 차이와 간극 속에서 글쓰기에 관해 훨씬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그런 차이는 용기를 줍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글도 없고 그런 글을 쓰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되려 그런 글은 개성이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내가 진실되게 또 정성 들여 글을 썼다면 누군가는 그 안에 담긴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런 독자들이 어떤 전문가나 권위자보다 내 글의 진실에 대해 더 많은 배움을 선사합니다. 혹시나 제가 운영하는 글쓰기 모임에 참여해서 정기적으로 글을 쓰며 다양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모두들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